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체 하는 웃군입니다. 8월 26일 오후 4시 1분 됐습니다. 예, 뭐 이재명 당선자가 지금 뭐 트럼프랑 이제 면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상회담이라고 참 부르긴 그런데 아무튼 마치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이재명 당선자가 외교 천재다. 뭐 이런 보도들을 하고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죠. 그러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제 우리 그 애국 우파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도 그렇고, 이 트럼프가 이재명을 거기서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트럼프로서는 뭐 지금 우회적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입장이고, 뭐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어찌됐건 지금 뭐 그게 뭐 부정선거든 뭐든 대통령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체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거는 좀 이제 순진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좀 실망스러우셨을 거고, 사실은 뭐 저도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강력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를 기대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그게 힘들 거라는 걸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예상대로의 결과가 나온 거고, 어찌됐건 트럼프는 우회적으로 이재명에게 계속 수모를 주었죠. 또 마지막에는 뭐 배웅도 안 해주고, 원래는 나와서 배웅해주고 뭐 기자들 앞에서 둘이 서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주고, 물론 이제 그 회담 중간에는 트럼프가 굉장히 젠틀하게 이재명을 상대해 줬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 이재명 당선자가 정말 외교 천재다. 진짜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겠죠. 그게 사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우리나라 이제 MBC나 뭐 이런 주요 언론들은 이재명 당선자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진짜 그 숙소를 어떻게 잡았는지, 진짜 의전은 했는지 안 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건 전혀 보도를 안 하죠.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니까요. 이재명 당선자는 거의 뭐 정말 뭐 잡상인 취급 받다 온 겁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많은 걸 기대했던 그런 분들은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 뭐 현실적인 거고요. 결국은 우리 힘으로 이제 그 이재명 당선자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저 MBC, JTBC 이런 이제 주요 언론들의 저런 행태를 바로 잡아야 된다. 저런 방송사들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방송을 하게 만들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트럼프는 미국에서 그런 거를 잘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국 방송국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를 상대로. 우리나라 언론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CNN 뭐 이런 데서는. 그런데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CNN의 그 영향력이 약해졌어요. 굉장히. 한 9년 전에 처음으로 트럼프가 힐러리랑 그 유세할 때 CNN이 힐러리를 편들고 완전히 지금 MBC가 하는 것처럼 편파적인 방송을 했는데, 그때는 CNN의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CNN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CNN이 많이 몰락했습니다. 그걸 CNN을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알게 됐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길을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알게 돼가지고 MBC를 그냥 허접한 방송 취급을 해야 돼요. 그 거짓 방송을 하는 방송. 그러면 극히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MBC를 거의 신뢰하지 않는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시작된 거죠. 그 과정을 시작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제가 보기엔.
123 계엄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하신 거죠. MBC 같은 방송국들은 이제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당분간. 미국의 CNN처럼 자꾸 이제 영향력이 감소하겠죠. 123 계엄 이후로 MBC의 영향력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쉽게 얘기해서 그전에는 거의 한 2천만 명 가까운, 뭐 2천만 명 우리나라 국민 수를 생각했을 때 좀 많은가요? 한 1,000만 명 정도를 넘는 사람들이 MBC에서 방송하는 뉴스를 거의 맹신했었죠. 네. 근데 그 이후로 123 이후에 거의 반수 정도가 떨어져 나갔어요. 젊은 2030들은 완전히 MBC의 이제 그 본질을 알아버렸죠. 얼마나 그 편파 방송, 거짓 방송을 하는지를 알아버렸죠. 2030들, 저 같은 사람들 그때 알아버렸습니다. 123 계엄 이후에 알게 됐어요. 저도 MBC가 저 정도까지였나? 그렇게 알게 됐고요. 뭐 MBC를 이제 위시한 뭐 나머지 뭐 김어준이나 뭐 조중동이나 뭐 JTBC나 다 똑같은 데니까 MBC만 대표로 언급하는 거고요. 제가 MBC가 그 정도였나 하는 거는 이제 그때 알게 됐으니까 그때 아마 한 MBC의 영향력은 반으로 확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워낙에 MBC의 영향력이 막강했었기 때문에 반으로 줄었는데도 아직도 저 영향력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처럼 MBC의 영향력은 계속 축소되어 가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뭐 완전히 없앨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저는 뭐 그게 이 전쟁의 승부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MBC를 비롯한 저 주요 언론들의 저 방송에 대응할 만한 제대로 된 방송이 만들어지든가.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일이 그런 거죠. CNN을 대체할 만한 강력한 방송사들을 지지하고 그걸 만들어냈어요. 폭스뉴스 같은 이제 방송사들이 9년 전에는 CNN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방송사였는데 트럼프가 CNN을 상대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 폭스뉴스 같은 데를 키워줬죠. 그러면서 제대로 방송하는 데만 자꾸 키워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그 CNN 그 거짓 방송, 부정 방송 이런 방송사들의 힘을 약화시켜 왔습니다. 요번에 그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인간적인 면까지 비난하는 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정치적인 어떤 이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뭐 정치적으로는 좀 그분의 김문수 후보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그분이 원했던 것은 국민의힘에 있던 모든 그 의원들을 다 통합해서 화합해서 이렇게 가자라는 생각이었으니까 그분이 어떤 그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서 권력욕에 지배돼 가지고 그런 사악한 마음으로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오바입니다. 김문수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권력욕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뭐 그거를 뭐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 잔머리를 써서 그렇게 한동훈을 껴안음으로써 뭐 그 표를 흡수하려고 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꾸 이재명화 되는 겁니다. 그게 저 민주당화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오래 살아보니까 결국은 김문수 후보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건 그분의 진정성은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순수한 마음까지 막 그 매도하고 권력욕 때문에 저런 욕심을 부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지양해야죠. 그걸 지양하지 않으면 민주당화 됩니다. 결국은 국민의힘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무튼 결과는 아주 좋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장동혁 같은 후보가 당대표가 됐으니
이제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트럼프는 계속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고, 그러나 직접적으로 뭐 이재명을 체포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국제관계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는 뭐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거고, 우리나라 이제 장동혁 후보가 됐다는,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후보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는 또 우리나라 정치는 체질 개선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 체질 개선의 출발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시작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표현되는 게 이제 겉으로 표현되는 게 이제 장동혁 후보의 당선 이런 거죠. 또 김민수 후보의 당선,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체질 개선이 시작이 됐다. 그럼으로써 정치 판도가 완전히 변하게 돼야 된다. 변해야 된다. 그리고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잘난 체하는 웃구는 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정치 문화를 가진, 세계 최고로 발전된 수준의 정치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게 결국은 될 것이다. 국민의힘처럼. 지금 국민의힘도 거의 기적입니다. 저렇게 제가 봐온 바로는 국민의힘 내부도 저렇게 썩어 있었는데 결국 국민의 뜻이 반영이 안 되고 당원의 뜻이 반영이 안 되고 지들 멋대로 권력 욕에 눈이 어두운 자들의 뜻대로 당이 흘러가고 있었잖아요. 당원들의 그 의견은 다 무시된 채. 제가 그걸 알게 된 게, 저는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정치에 몰랐지만 1.23 계엄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 국민들, 그 사람들의 뜻은 윤어겐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있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계속 그 반대되는 길을 갔죠. 권성동, 권영세 해서부터 뭐 한동훈이부터 해가지고 계속 반대되는 길을 갔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 주소였죠. 그때 당시에. 그럼 민주당은 더 그렇고요. 국민의힘조차 그랬으니까. 그만큼 국민의 뜻과는 따로 놀고 있는 그런 정치판이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라고 보냈는데 그게 원칙인데,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은 이제 지금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지금도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거는 원칙론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건 이상론이야. 국회의원은 그래, 원칙적으로는, 이상적으로는 국민의힘을 대변하라고 의회에 보내졌지. 그게 맞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대부분 300명 거의 다가, 몇몇을 빼고는 지금.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 현실은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짜웅해가지고 우리들끼리 해갖고 국민 비유나 맞추면서 그냥 우리가 뜻을 반영하고 있어, 그렇게 비유나 맞추면서 그냥 그런 척하면서 우리 해먹을 거 다 해먹고, 그런 게 현실이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자들이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거의 90%에 가까웠었죠. 제가 보기. 그런 정치판이 형성돼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지금 8개월 넘게 보니까, 뭐 그 전부터도 들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러려니 했죠. 제가 이제 정확하게 뭐 알아볼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 몇몇 소수의 그 정의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잘 돌아가겠거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소수의 정의로운 사람들이 항상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탱해 왔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소수의 정의로운 사람이 나서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 이후로, 계엄 이후로 계속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정화되고 있죠. 완전히 개혁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장동혁 같은 의원이 지금 당대표가 됐으니까요. 김민수 같은 사람이 최고위원이 됐으니까요. 예전 같았으면은 택도 없었던 일이에요. 지들끼리 전부 그 인맥을 형성하고 카르텔을 형성했고, 지들끼리 밀어주는 사람만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고, 그런 정치판이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당원들의 뜻에 의한 당대표가 선출이 된 거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런 백도 뭐 인맥도 없는 사람이 오로지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정치판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획기적인 발전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변화하고 민주당도 그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정치판이 그렇게 변해야죠. 원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원래 뜻에 맞게. 원래 뜻이 뭡니까?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뜻에 맞는 정치판이 되도록 아마 하늘이 도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인물들이 나타나겠죠. 뭐 그 인물들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보는데, 인물들이 벌써 뭐 장동혁 의원도 나타났고요. 김민수 의원 같은 사람들 나타나고, 그렇게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의원이 된 과정을 쭉 봤는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잘난 체 하는 노구는.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